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우리는 교회니까 할렐루야부터 먼저 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박수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제가 물어보니까 교회 강의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래요. 이것도 또 감사한 거야. 앞으로 한국의 대형 교회 내가 한 바퀴 다 돌리려고 그래요. 싹 다 돌리려고 그러고, 앞으로 큰 일을 제가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그 자매님 아까 나하고 한 말인데, 그 자매님이 지금 그냥 정상적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다가 이런 대한민국 반대한민국주의자, 요즘 속된 말로 하는 종북주의, 특별히 뭐 정교조, 또 이게 하여튼 그런 애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속에 분노를 가지고 이게 뭔가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다 하게 된 동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자매님을 지도하셨던 그 교수님을 통하여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197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30대, 40대, 그리고 여성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좌우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좌로 분류되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또 많이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대한민국이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문제없는 사회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우리 스스로 긍지를 가져도 될 만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이상하게 틀어져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대한민국이 안보가 위태롭다. 왜?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고 휴전국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수구 꼴통 색깔론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회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하게 그런 생각이 든 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넘어서는 그 시기에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또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뭐 지도 교수님도 계시고 뭐 이래서 이 우파 진영의 NGO 활동 같은 것들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생각이 많이 이제 좀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해봐. 우리 교회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인민공화국 같죠? 우리 교회는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고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가만 안 둘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부터 우리는 더 강력하게 응집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교회도 따라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나요. 자매님이 내가 스크린 해보니까 이화여대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기독교 학교잖아요. 네. 그 교회를 좀 다니셨겠다, 그죠? 아무래도. 학교를 선택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미친 영향이 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신앙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예상 보다가 내가 처음에 자매님을 이렇게 말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은 교회에서 처음 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 접근이 좀 어렵지 않겠나 했는데, 벌써 딱 성령의 역사예요, 보니까. 자매님 말하는 거 보니까 혼자 다 해먹어도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어서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방금 소개받은 저는 자유경제원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희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에 관한 말씀은 사실 여러 차례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 관한 목소리를, 한결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남을 돕자, 이웃을 사랑하자, 평화는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모두 아름답게 살아요. 이런 얘기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고 누구로부터 공격받을 일도 없고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을 사랑하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적으로부터 또 비극을 안 당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매우 집요하고 높습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정해서 공격을 해오는 데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뜻 있는 분들이 뜻을 접었고 또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박해와 탄압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야, 대한민국을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저것들이 기득권이라서 그래, 가진 게 많아서 그래, 우리는 못 먹고 못 살아서 대한민국 싫다 이거야, 너네 나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사랑제일교회에 대한민국을 아끼고 염려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가진 게 많아서, 지킬 거 많아서 내 거 누가 빼앗아 갈까봐 대한민국 사랑한다고 외치고 지금 이 주일날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이셔서 기도하십니까? 아니시죠? 이런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라고 욕하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1950년에서 53년까지의 3년 전쟁으로 끝났지만 대한민국이 무엇으로 일어섰느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놓고 명백한 이념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좌파와 우파의 대결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좌파 복지 더 하자, 사회보장제도 좀 더 확충하자, 아니다, 우리 재정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다, 이런 건설적인 논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가 되면 그 길로 갈 수 있다, 아니다, 조금 천천히 가자, 이런 논쟁, 이런 게 좌우 논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이념 논쟁은 이런 논쟁이 아니라 김일성주의, 주체사상, 북한식 사회주의와 대한민국 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한국에 좌우 이념 논쟁이 있다 그러면 무슨 시대냐, 무슨 말이냐, 이념의 시대가 갔는데 어디서 저렇게 이상한 50년대 얘기, 40년대 얘기하고 있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대한민국의 주체사상과 대한민국 세력과의 싸움이다, 김일성주의 신봉자들과 대한민국 국민 간의 일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어디 있었요? 라고 하신 분이 야당의 당대표까지 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 만에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으니까요. 70년 만에 국민소득이 여러분
1945년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53달러였습니다. 53달러. 53달러면 우리가 아프리카를 도웁시다 하고 그 기독교 방송에도 여러 이제 광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처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눈은 회등잔만하게 크지요. 먹은 거 없어서. 원래도 그 인종이 눈이 크게 태어나기도 하는데다가 먹은 거 없으니까 눈은 더 퀭하게 커지고 배는 복수가 차서 볼록 부어오르고 팔다리는 혈압이라는 걸 잴 수 없을 만큼 앙상한 팔다리로 엄마를 안을래야 안을 수도 없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53달러보다도 조금 못 살거나 조금 낮거나 한 그런 나라의 아이들입니다. 먼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1945년 해방 직후의 대한민국 상황이 그랬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에 글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글이라는 걸 아는 사람?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80%가 넘었습니다. 글을 몰랐습니다. 자기 이름자 쓸 줄 아는 사람이 희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벼락과 같이 해방이 찾아온 겁니다. 못 먹고 못 살고 그 이전까지는 자기를 부르는 말이 백성이었던 사람들, 조선시대에 살았으니까요. 그 이전까지 자신을 부르는 말이 신민이었던 사람들, 식민지, 일제 신민이었던 사람들이 해방이라는 걸 맞이했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대한의 독립, 조선의 독립,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벗어나야 되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자 과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해외에서 국내에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러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니까 다 눈빛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진정성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국가라는 거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 국가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 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를 놓고서 치열한 이념 다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자, 동지들 내가 들었소. 뭐라고 들었느냐?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뭐 하는 사회냐? 모두가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랍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 말 얼마나 아름답게 들립니까? 백성일 때는 양반이 그렇게 두드려 패고 나를 위해서 복종하라 했고 일제 식민지 하에서는 일본이 너 조선 사람이잖아. 우리하고 너 다른 백성이고 민족이야 하고 또 위에서 눌렀고 그런 시대만 살았고 배라는 것은 단 한 날도 포만감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데 이 사람들을 애틋하게 바라본 배운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얘기가 얼마나 지상의 아름다운 얘기처럼 들렸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해방됐으니까 이제 우리 국민을 이런 나라에서 좀 살게 해줘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하자, 공산주의하자 배운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그 길로를 외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크게 동요했습니다. 아, 이 길로 가면 낙원이 있다.
45년부터 48년까지 미 군정이 실시되는데 미 군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 새로운 나라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건설되어야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무려 75%의 응답자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죠. 아름다운 말이죠. 그러나 모두가 잘 먹고 잘 살다는 그 나라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택한 그 무수한 신생 독립국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못 먹고 못 살고 굶어 죽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죽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장 결정적인 모델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머리 위에 저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못해서 북한의 상황을 모릅니까? 러시아어를 못해서 북한의 상황을 모릅니까? 아니죠.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피를 나눠 가진, 심지어 해방 직후 6.25 전쟁 직후에는 모든 중화학공업 기반시설과 천연자원이 북쪽에 더 많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월등한 여건에서 출발한 저 북한이라는 땅이 유일하게 체제 하나를 잘못 선택하고 그 잘못된 체제의 두령 하나를 잘못 만난 죄로 우리가 53달러 국민소득에서 3만 달러 갈 때 53달러 국민소득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엄연한 실예를 목도하면서도 그 길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길로 갔으면 하는 사람들, 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미 그 사람들이 하는 알량한 아름다운 말은 전부 가짜라는 거, 이런 것도 머릿속으로 한번 새겨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촌스럽기는 반공이 뭐냐, 반공이 촌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대한민국을 여러분들께서는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나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공을 얼마나 들였는지 모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만들어진 게 81년이라고 제가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좌로, 그런데 그 좌도 멀쩡한 좌가 아니라 종북으로, 친북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공을 들인 횟수가 우리 사랑제일교회의 역사만큼, 그만큼 됩니다. 민주화라는 허울을 쓰고 실제 민주화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 지금 이 종북몰이 하는 사람들, 친북, 노골적인 친북행위 하는 사람들의 등 돌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탁 쓰고 민주화의 본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의 머릿속을 획일화시키고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가 무엇입니까? 다양성이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죠. 창의 존중하는 것이지요. 시장이라는 것을 높이 사는 것이 민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민주화에 왜 피만 덮어 쓴 세력들은 영화로, 소설로,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집단을 틀어쥐어서 대한민국의 사관을 획일화하고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을 이상하게 북한에 적대시하는 것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북한을 편드는 교육으로 획일화하고 대한민국의 시장을 전부 대기업 소수의 특권 세력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획일화해서 가르치고 있는 일이 30여 년에 걸쳐서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되어온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 사람들은 만날 제야 세력이 아니고 만날 외곽 부대가 아니고 정권도 잡아봤습니다. 무려 역대 두 정권이 그런 좌성향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정권을 잡았지요. 이러는 사이에 그 정권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문화 권력이, 교육 권력이, 역사 권력이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 행세를 해오고 우리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영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색깔에 맞는 영화 제작자, 영화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급망 전부 다 자신들이 돈을, 누구 돈? 바로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그 사람들이 기금으로 쥐고 있으면서 전부 나눠줬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서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호구지책을 위해서, 왜? 그 길을 가야 돈이 생기니까, 그 길을 가야 일감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쪽으로 좌양좌해서 줄을 섰습니다. 소설, 한국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다. 6.25를 다시 보자. 6.25라는 전란 속에서 민초들의 삶, 민중의 삶은 얼마나 곤궁하고 고통스러웠는지 다시 보자.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보자라는 그런 미사여구를 늘어놓은 책들이 민족 정기를 담은 책이다 하고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국군의 희생,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피해 희생 속에서 이 나라가 건재한 나라인지는 싹 감추고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이런 것만 들추고 북한군에 의해서 자행된 양민학살은 감추고, 왜 양민학살이 일어났는가? 공산주의자들이 빨치산의 전략전술이라는 것은 늘 양민들을 앞세우고 뒤에 숨고 그들 뒤에 매복하기 때문에 그 전술 때문에 대한민국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다라는 본질은 전부 사라진 그런 소설들이 민족소설로 수백만 부가 팔려나가고, 그런 소설을 쓴 사람들이 민족작가로 추앙받는 그런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교단은 어떻습니까? 교단. 여러분들은 익히 사랑제일교회의 여러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 목사님께 누누이 들으셨겠지만, 외피는 얼마나 학부모들한테 잘 먹힙니까? 참교육하겠다는데, 참교육의 본질, 촌지 주고 안 받겠다는데, 학교에서 권위주의 몰아내고 교사들이 힘을 모아서 아이들 잘 가르치겠다는데 이것처럼 학부모들이 박수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외피를 쓰고, 몇몇 선생님은 아직도 자기들이 전교조 속해 있는데 전교조가 정말 그런 일 하는 데인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죄입니다. 그런 교육한다라고는 해놓고 전부 교단에 서면 대한민국은 출발돼서는 안 됐던, 탄생해서는 안 될 나라였어. 얘들아, 너희들 삶이 행복하니? 너희 경쟁하니까 얼마나 피곤하니? 너희들 지금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내모는 어른들 봐봐. 그런 어른들이 잘못된 거야. 너희들 때를 기다려라. 어떤 때를? 선생님이 지금이다 하면 피켓 들고 어디로 가자? 광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국정교과서 찬반 토론회 때 여러분들 그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포에 있는
이름도 참 절묘합니다. 통진고등학교에서 고3 여학생이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입니다. 저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프롤레타리아 혁명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야무지게 이 여학생이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 여학생이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고 선생님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학생에 속하는 그런 학생일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넌지시 가르친 것의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머릿속,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교육을 받아야 되는 우리 학생의 머릿속에 계급사관, 김일성 방식의 계급사관을 심어놓고 자신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자는 학생이 출연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우리는 똑똑히 본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공산주의 하자는 이야기를 그 학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누가 가르쳤습니까? 어떤 교과서로 가르쳤습니까? 이래놓고도 대한민국의 교사들 사이에 자성의 목소리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 선생님들이 전과처럼 보고 있는 교사용 지도서, 참고서, 문제집, 우리 아이들이 인기 강사라고 집에 가면 인터넷 강의 듣는 그 교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 샅샅이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정상이죠. 그런 분들이 교사라고 이름 들을만 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11월 14일, 여러분 한 달 전 일입니다. 불과 한 달 전. 광화문을 무법천지 쇠파이프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전경버스를 부수고, 전경은 무슨 죄입니까? 의경은 무슨 죄입니까?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제, 그 사람들에게 분노에 사리에 가득한 방망이질을 해대는 그런 집회를 앞장서는 교사 집단, 그 집회에 뻔뻔스럽게 나갈 수 있는 교사 집단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역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는 말도 있지요. 역사가 왜 중요하느냐? 역사는 과거의 것을 그냥 박제된 역사 박물관에 가두는 게 아닙니다. 교과서에 활자로 박아놓아서 보는 사람만 보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개중에 안 보고 하는 게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보는 근거 자료이고 현재와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의 창이자 문인 것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기록하고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재단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현재의 운명을 바꾸고 미래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좌파 세력들,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1970년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왔습니다. 역사문제연구소라는 것을 만들고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들을 전부 친일파로 낙인 찍는 일에 30년, 40년
그들의 피땀을 쏟아 부었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 결실을 만들어낸 게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친일 인명사전 여러분들 보신 분들 몇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을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 이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고 교육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사학을 만든 사람들, 설립자들, 학교 설립하신 모든 분들이 친일파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언론, 대한민국 국민이 깨우치려면 언론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언론사 만들자. 그래서 국민들의 건전한 뜻을 모아보자 라고 언론사 만든 사람들, 그 사주들 전부 친일파입니다. 독립운동의 와중에 실력 양성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즉 학교 만들고 언론사 만들고 지방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아이들 모아서 단 한 글자라도 가르치고자 했던, 그 중에는 선교사분들도 많이 계시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모두 친일파라고 낙인 찍는 역사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 대한민국에 아무도 몰랐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심은 사람, 공산주의, 아까 사회주의로 가자는 사람들 75%였다고 말씀드렸죠. 아름답게 야 뭐로 가면 어떠냐, 우리 민족끼리 같이 살자, 김일성하고 대화 좀 더 해봐야지 라고 했던 좌우 합작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 이 낭만주의자들, 독립운동 하신 공이야 누가 깎아내릴 수 있겠습니까? 좌익도 좌우익 합작 노선도 독립운동 하셨죠. 참 위대한 일 하신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건국,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역사에 출발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갔으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야 되는 운명은 북한의 그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엄연한 사실을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곳에서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극우가 되고 수구 꼴통이 되고 반동이 되고 꼰대가 되어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놓이게 된 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저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교육계에서, 역사학계에서, 문화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철저한 전쟁 준비를 해왔는지 그동안 몰랐던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안타깝게 이 일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좌파 정권 10년 해보니까 그 좌파 정권 10년 동안 이제는 뒤로 도와주던 것들을 물심양면 표면에 이제 끌어올려 놓고 제도를 만들어서 도와주니까,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야, 저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구나. 야, 정권 잡은 저 사람들은 껍데기고 뒤에 실제로 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저들 멋대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 뒤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파 정부 1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그럼 대한민국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죠. 왜 안 달라졌느냐? 그 다음부터는 알았는데 겁이 나서, 저 사람들한테 몰매 맞을 게 겁이 나서 인터넷에서 온갖 욕,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언론인으로 살아오면서,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야, 나 공부 열심히 했고 나름 명예 속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인데 내가 왜 듣도 보도 못한 사람한테 이렇게 험한 상스러운 욕을 들어야 돼? 아, 나 그 길 안 갈래요. 저는 이분이 있으나 알긴 알지만 그건 우리끼리
밥 먹고 술 마실 때나 얘기하고 저한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제발 묻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흘러온 세월이 계속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역사 교과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왜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국정이라는 게 국정 그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어서 국정화가 진행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 대한민국이 왜 이런 기적의 국가가 됐는지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교과서, 대한민국의 진짜 위대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이 온통 틀어지고 있는 권력, 역사를 쓰는 권력, 역사를 가르치는 권력을 뺏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뺏어올 수 있는 정당한 권위라는 것은 국가밖에는 없기 때문에 어감도 안 좋은 국정이라는 국정교과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교과서가, 우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지금 현재 8종 교과서인데 그 중에 하나 교학사 교과서 잠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역사학자로서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역사교육받게 하자라고 몇몇 저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학사라는 출판사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집필합니다. 그게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즉 기존에 있던 7개 출판사에서 만들어내는 7종 출판사의 역사관과 너무나 판이한 교과서, 진실의 교과서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시장에 발붙이면은 우리가 그동안 공고하게 형성해 놓은 역사교육, 편향교육의 대오가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거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라고 똘똘 뭉쳐서 교학사 교과서를 방해하고 회방 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회방을 놓느냐?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채 만들어지지도 않은,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학사라는 데서 말이야, 출판사가 역사교과서를 새로 만드는데 친일교과서래. 친일교과서. 독립운동가를 깡패로 묘사하고 있대. 이런 친일 친미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배우면 큰일 난다. 전부 친일파된대. 전부 친미주의자된대. 라고 흑색 선전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언론의 탈을 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전달하는 그런 매체라는 데서 들어붙고, 그 매체의 기사를 공당이라고 하는 야당에서 받아서 브리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데는 불과 3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학사 교과서가 그렇게 매도를 당해서 한번 휘청했습니다. 그래도 집필진들이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집필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과서, 그래도 뜻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교과서 쓴 사람들이 그나마 공부 제대로 한 학자들이고 양심 있는 학자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매도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26개 학교에서 우리 학교 아이들을 교학사 교과서로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제 2단계 돌입을 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한 A고등학교의 B교장은 말이야, 이런 사람이라더라 라고 또 온갖 흑색 선전과 모략이 들어갑니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한 C학교 재단의 B 이사장은 말이야, 부친이 이런 사람이래. 이런 학교가 이거 망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어 라고 각각의 학교와 그 학교의 교장 이사장을 향해서 인신공격이 들어갑니다. 학교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징치고 꽹가리치고
온갖 악담을 적은 피켓을 들고 교학사 교과서 물러가라고 채택 철회하라고 시위를 합니다. 아이들 볼까 무서운 일이 연일 펼쳐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평생 교육의 외길 걸으신 분들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매서운 눈초리에 조끼 입고 머리띠 두른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사람들이 나도 학부형이다, 내가 이 학교 동문이다라고 나서면서 공격을 해대는데 어떻게 그 공격 혼자 힘으로 막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과서 못 쓰겠습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단 한 곳의 학교에서 그래도 우리는 교학사 교과서로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국가가 독재하고 국가가 무고한 시민들을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누가 시민의 이름으로, 누가 국민의 이름으로 다른 시민과 다른 국민의 자유의사와 선택과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말할 자유를 앗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의 슈퍼갑이고 누가 대한민국의 법 위에 군림하는 세력입니까?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누구냐? 지난 광화문 집회, 폭력 집회한 사람들 12월 달에 폭력 집회 안 된다니까 그걸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가면 쓰지 말라 그랬다라고 하면서 뽀로로 가면도 쓰고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가면 쓰고 우리가 종북으로 보이냐라고 국가의 권위를 조롱하면서 거리로 몰려 나온 사람들 어제도 있었죠. 어제 문화재 한다 그러면서 문화라고는 손톱만큼도 문화적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문화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할 때 쭈뼛거리게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깨끗이 교복 입히고 등 두들기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온갖 격려하면서 네가 우리 집 희망이다라고 학교 애들 보내놨더니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에 내가 태어난 게 한이다. 내가 이 나라에서 안 태어났었더라면 이런 생각.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못났어? 우리 엄마 아빠는 재벌이 아니야. 나는 금수저 못 물고 태어난 흙수저기 때문에 난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어. 우리 엄마 아빠 보수하면 뭐해? 부자도 아닌데. 이런 생각,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라는 생각, 그 기회는 누구도 아닌 내가 잡을 수 있다는 생각,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맨손에서 무에서 유를 일으켜 세웠는데 나는 그나마 비빌 언덕이라도 있잖아.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우리 아이들은 본성에서 우러나서 할 법도 한데 그런 생각을 나쁜 생각이야, 머저리 생각이야, 너 애국복 맞았니? 라고 조롱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놓고서 가르친 것입니다. 이 순간에는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 성인 대 성인을 놓고 머저리 같은 성인들, 생각하기 싫어하는 서민들, 겉멋든 성인들, 난 모르겠는데, 아니 요즘 세상에 종북이 뭐예요? 나도 보수지만 나는 이승만 대통령은 참 독재했다고 생각해요.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겉멋든 성인들이야 자기 팔자 그렇게 사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면 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 많아지면 국가적 불행이지만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자, 균형을 찾아간다, 정상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미성년에 학교를 거부할 권리도 없고 선생님 말에 토달 수도 없고 선생님이 맞다고 하는 대로 딸딸 외워가지고 시험까지 봐야 되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한 곳에다 몰아놓고 자신들의 가짜 역사, 자신들의 가짜 이념, 더 자세하게는 은근히 김일성 듣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들만 해대고 있는 이 상황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지요. 이게 바로 역사교과서 정상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국정화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게 친일미화입니까? 이게 독재미화입니까? 이것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교육하기 위한 그야말로 교육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품질 좋은 교과서를 주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를 벗어나시면 또 여러 사람들과 맞닥뜨리셔야 되죠. 여러분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여러 이웃들과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합니다.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획일화야 획일화. 국정은 획일이잖아. 어떻게 국민의 역사관을 국가가 좌지우지하나? 여러분, 이 말 그냥 들으면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가짜 역사와 진짜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진짜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가짜 역사와 진짜 역사가 있는데 진짜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권리입니다. 7종 교과서가 한결같이 민중사관, 친북사관으로 물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6.25의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어떤 역사학자는 제가 100분 토론에서 만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더러 교과서 안 읽어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남침이라고 써놨다는 겁니다. 남침이라고. 자, 남침이라고 써놔야 그나마 검정 통과하니까 써놓지요. 그런데 앞뒤로 뭐라고 써놨느냐? 대한민국이 이승만 정권이 정권욕에 눈이 멀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바람에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안 됐어. 그때 김일성과 좀 더 얘기를 해가지고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38도 선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났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남과 북이 토닥토닥 계속 싸우고 있었단 얘기죠. 그러다가 한 건 크게 터진 게 6.25야. 그런데 6.25는 뭐 그냥 보니까 북한이 뭐 먼저 내려온 건 맞아. 그런데 얘들아 잘 봐. 그전에도 싸우고 있었거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아, 일단 통일이 안 된 게 문제네. 우리 때문에 통일이 안 됐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법하네. 아니 그리고 6.25가 어느 날 기습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구만 뭐. 남북 간의 38도 선에서 무력 충돌이 잦았다면서. 그러면 어쩌다가 토닥토닥 하다가 세게 빵 치니까 얘 봐라 하고 일어난 전쟁인가 봐 라고 아이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기술을 해놓고 남침이라고 썼는데요 라는 뻔뻔함. 그렇게 뻔뻔하면서도 학자 인내하는 정말 온 국민을 앞에 둔 정말 무례함. 이런 것들과 우리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교과서 몇 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선량한 이웃,
그러나 생각은 조금 부족한 이웃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좀 더 여러분들 말씀에 힘이 실릴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직접 보셨기 때문에. 그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여러분들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례는 천재교육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입니다. 천재교육에서 나온 이 출판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있었던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는 제주도 내 좌익과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무장봉기 때문에 촉발된 사건인데, 그런 내용은 전부 다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제주도에서 무장반란이 일어나니까, 무장봉기가 일어나니까 육지에서 군인과 경찰이 가서 제주의 무고한 양민들을 탄압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 건국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이념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그 음험한 세력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고한 양민을 탄압하고 학살한 주범처럼 교과서에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시위대가 불법을 하는 거는 민주주의인데 뭐 하면서 전경버스 서 있으면 뻥 발로 차면서 누가 이거 교통막게 이거 전경버스 세워놨어 하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을 분단의 원흉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승만 대통령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대한민국 부정세력이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산이 어디냐? 누구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좌익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휩쓴 공산주의 물결 속에서 손톱만한, 지구본상으로 보면 손톱만큼의 존재인 이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공산주의 세력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 특송 산타 복장을 하고 해주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선물꾸러미를 들고 온 산타와 같은 사람입니다. 왜? 아무도 모르는 자유, 아무도 모르는 민주, 아무도 모르는 개인의 가치, 다양성, 국민이라는 긍지, 이런 것을 심어준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좌우익 합작 노선 외치는 사람들이 김일성하고 회담도 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정권 잡으려고 보니까 성급하게 남한만 총선거해가지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해서 온 국민의 염원인 통일 이룩을 못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그런데 여러분, 소련이 멸망하면서 소련의 비밀 문서들이 다 이제 비밀이 해제되기 시작하는데 거기 보면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에 이미 북한의 김일성이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서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소위 역사학자들이니까 이 사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는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에게 분단의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비상교육이라는 출판사.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친일파라고 설명을 하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과정에서 내각에 많은 친일파들을 참여시켰다.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서 만든 반민특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뭐냐? 대한민국은 이승만이라는 친일파가 또 다른 친일의 부역자들과 함께 만든 부정의하고 불의한 나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1차원적인 말초적인 사고, 야, 친일파가 말이야, 한 명이라고도 들어가면 좋아, 나빠? 나쁜데요? 자, 이승만 정권 말이야, 내각의 친일파 말이야, 들어가 있어. 좋은 정부야, 나쁜 정부야? 나쁜 정부인데요? 자, 그럼 그런 친일파 알면서도 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교육이 저질 교육입니다. 저질 교육. 친일 청산 미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새롭게 건설되는데 아까 문맹률이 80%라고 말씀드렸죠. 당시 한반도 인구 2,500만 중에 여러분 중학교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2,500만 중에 2만 5천 명만 교육의 혜택이라는 걸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새로운 국가라는 것을 건설하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교육을 하려면 얘들아, 대한민국이 갈 길이 먼데 그 국가의 질과 수준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깨어있는 사람의 머리에 따라서 결정된다,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학교 교육이 전부가 아니라 세계의 흐름에 능통해야 된다. 다음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어떤 기로에 대한민국에 서 있는지 고민할 사람은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만약에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수준은 금방 곤두박질 친다. 이때도 얼마나 고육지책으로 잃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게 교육이죠. 더 우스운 사실은 대한민국 내각의 친일파보다 김일성 초기 내각의 친일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김일성 초기 내각. 그런 것과 단 한 줄의 비교도 해주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이런 흠만 들추는 이런 식의 교과서, 이런 교과서로 이승만 대통령을 음해하니까 대한민국은 건국일도 없고 건국 대통령을 기리지도 않고 건국 세력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감사도 받지 못하는 그런 근본 없는 그런 나라로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미생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생.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엿한 기적을 이루고도 생일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미생의 상태를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다음입니다. 북한의 농지개혁은 좋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나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두산동화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농지개혁, 이거는 역사를 좀 깊이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농지개혁이 얼마나 위대한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데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대한민국은 백성이거나 신민인 사람들로 만들어진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백성과 신민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 재산권, 소유의 개념입니다. 내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 것이라는 게 있으면 뭐합니까? 양반이 뺏어가면 그만이고, 내 것이라는 게 있으면 뭐합니까? 일제 식민지인데 징발해가면 그만이고, 이래나 굶고 저래나 굶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삶, 나도 그렇게 살았고 내 자식도 그렇게 살 것임에 뻔한 삶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보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야, 국가가 발전하려면 국민이 깨어야 하는데 국민이 깨이려면 두 가지다. 뭐냐? 개인의 사적 소유,
개인에게 재산권이라는 개념을 심어주자. 내 것을 가진 사람의 책임감과 내 것을 가진 사람의 의무감이라는 건 전혀 다르다. 이런 사람들만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게 국가 번영의 길이다. 또 하나, 교육시켜야 산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땅덩이도 좁고 갈 길 바쁜데 누구 데리고 가느냐? 교육받은 국민이 끌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재정, 그 없는 재정 상태에서도 의무교육부터 실시한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배짱 있는 출발을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자, 그 농지개혁, 이 농지개혁이 사람들에게 드디어 내 땅이라는 걸 갖게 해주는 겁니다. 당시에 내 땅을 가진 농민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 농지개혁도 관료들은 차일피일 미루려고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조금 늦게 하시죠.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 지주들 눈치도 보고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인기 고려하면서 하려면 천천히 해야겠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국가 건설에서 최우선 과제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농지개혁이 기적처럼 6.25 전쟁 3개월 전에 3월 달에 농지개혁이 완료가 돼서 드디어 우리 백성의 상당수가 내 땅을 가진 주인이 됩니다. 만약에 이 농지개혁이 몇몇 관료들의 말을 들어서 6.25 전쟁 때까지 완성이 안 됐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6.25 전쟁이 왜 대한민국이 기습남침을 당하고도 건재할 수 있었느냐? 왜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앞장서서 몸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렸느냐? 바로 이 내 것이라는 것의 힘입니다. 사유재산의 힘인 것이죠. 개인의 각성이 갖는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의 운명을 가름한 이 농지개혁을 북한 거는 좋다 그러고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정반대로 나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런 교과서는 좌편향이라는 말도 아까운 저질 불량품인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말도 못 쓰죠. 기껏 쓴다는 말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 이렇게 해놓고 기술 내용을 보면 전부 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정통성을 은근히 허물어뜨리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디스한다는 말 알죠? 디스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부정의하게. 총선도 남한만 했고 글자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짝대기 선거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볼품없는 출발로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출판사에서는 유엔이 유일한 한반도 내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라는 역사적 진실을, 한반도라는 것은 북한까지 이 대한민국 전도를 놓고 봤을 때 그 내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는 것을 남한만의 합법정부다라고 썼다가 딱 걸려가지고 수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대한민국의 출발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못난이 국가, 자기 주민들을, 국민을 300만, 400만씩 굶겨 죽이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생명과 자유를 찾아 3만 명의 탈북자가 나오는 이 북한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똑같은 위상을 갖춰줍니다. 정부를 수립하다 딱 해놓고 뒤에 나오는 기술은 전부 북한의 정부 수립의 정통성, 정당성을 띄워주는 기술을 해놓습니다.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실시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를 승인하고 축하해줬다. 그리고 사진도, 앞에 사진은 노인분들 엉덩이 나온 사진 보셨죠? 짝대기 선거하는 사진 딱 실어놨는데 사진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수립 경축하는 환영연도
저 환영 인파들의 사진을 딱 실어놨습니다. 이래 놓고서 대한민국 교과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소련과 중국이 침략 전쟁을 도운 것은 지원이라고 묘사하고 미화해 주면서 유엔군이 대한민국 자유우방을 돕기 위해서 참전한 것은 유엔군의 참전으로 국제전으로 확대됐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국제전으로 확대됐다라고 딱 써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은 여러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라는 땅덩이에서 내전, 남과 북이 벌인 내전의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그 전쟁은 전 세계의 공산진영과 전 세계의 자유진영이 한반도에서 꽝 하고 맞붙은 치열한 이념 전쟁입니다. 자유 대 전체주의의 싸움, 자유 대 공산주의의 싸움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디딘 이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내전으로 그냥 제쳐두었으면 유엔군이 저렇게 앞다투어서 우리나라로 올 일이 없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내전이 아니다. 자유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자유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 자유의 전사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결과 유엔군이 참전했고 그 결과 침략전쟁을 이나마 막아낼 수 있었던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용사들이 세계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생존해 계시죠. 그분들이 대한민국 뉴스만 나오면은 침침한 눈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뉴스를 보다가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왜? 1950년에 본 대한민국이 아니다. 내가 김포공항에 내려서 본 나라는 폐허의 땅, 불모지, 도대체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근거라고는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느냐? 저런 번영, 저런 부, 저런 자유 이런 걸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라고 내가 내 젊음의 한때를 이름도 모르는 나라,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았는데 그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고 자신이 자랑스러워서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두 눈 멀쩡히 뜨고 생존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는 유엔군 참전으로 국제전으로 확대됐다라고 써놓습니다. 즉 평화 좋은데 전쟁 빨리 끝나야 되는데 판 키웠어. 이 얘기죠. 이래 놓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폐륜, 배은망덕을 가르치는데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다른 자유의 위협 세력에 대해서 자유의 수호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수준 떨어뜨리는 교육이죠. 이런 교육 받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입니다. 자, 넘어가시죠. 소련, 전쟁 이후에 소련이 북한을 도와준 거, 전후복구를 도운 거는 선한 것으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운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나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자, 제목 보십시오. 무상원조,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써놨습니다. 야, 미국이 원조를 줬는데 원조만 주면 뭐해? 니들 무기 사는데 그 돈 다시 다 썼다. 원조를 주면 뭐해? 미국에서 농산물 무상으로 주는 바람에 대한민국 농가 다 망했어.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원조, 구호물품 먹고 입고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역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대한민국은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나라에 원조를 주었는데 그 나라 교과서에서 그 나라 학생들에게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 사람들이 이성이 있는 나라,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미관계, 한미동맹,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왜 한미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거나 우리의 주적을 심지어 미국이라고까지 생각할까요? 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그러면 저 얼토당토하는 꼰대 또 입 열었다라고 조롱할까요? 그 교육의 기저, 그 생각의 기저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읽다 보면은 주체 사상은 좋은 사상인가 봐라고 할 수밖에 없게 주체 사상에 대해서 이토록 열심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저기 밑줄 친 빨간 부분 모두는 북한에서 북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대로 주체 사상을 있는 그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야, 주체 사상은 사람 중심 세계관이야, 자립이 있는 세계관이야, 외세로부터 자주로운 세계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검정 통과해야 되니까 단 저 파란 밑줄 부분, 저 부분에서만 주체 사상에 대해서 간략한 비판적인 토를 달아놓았습니다.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 나쁘다라는 걸 중점적으로 배워야지 왜 주체사상 액면 그대로를 저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배워야 할까요? 심지어 두산동아라는 출판사에서는 1990년대에 있었던 북한의 여러분 고난의 행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핵 개발하고 3대 세습체제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쌀을 줄이고 밀가루 줄이고 해서 무기 만들고 3대 세습을 위한 선전전 강화하는 그 시기에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산동아라는 출판사에서는 그 사건을 뭐라고 기술해 놓고 있느냐? 1990년대에 북한에 잇따른 자연재해와 서방세계의 경제봉쇄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3대 세습체제 강화하려는 목적하에서 멀쩡한 사람들 굶겨 죽인 탓을 하늘에 돌리고 자연재해였다. 누구한테 돌리느냐? 서방세계. 그 중에는 누구도 들어갑니까? 대한민국도 들어가는 겁니다. 햇볕 안 쬐어줘서 그렇다, 햇볕 덜 쬐어줘서 그렇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식의 기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하시는 아웅산 폭파, 칼기 폭파 사건, 아웅산 테러, 칼기 폭파 사건, 가장 가까이의 천안함 폭침, 7종 교과서 중에 5종 교과서에서 아예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는 자세히 다루느냐? 넘어가 주시죠. 노동신문 사설까지 실어주면서 북한의 자주노선은 이런 거다라고 가르치고요. 다음입니다. 천리마운동,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에 말이야 천리마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 경제건설을 이렇게 하려는 노력이 펼쳐졌어 얘들아 라고 가르칩니다. 가르칠 건 안 가르치고 안 가르칠 건 가르치고 거꾸로 되어 있는 교과서. 이러니 북한을 저는 방송에서 넌지시 편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 말 잘못됐지요? 넌지시 편드는 거 아니지요? 노골적으로 편들지요? 직접적으로 편드는 교과서입니다. 다음입니다. 북한과 남한을 동일시하는데 교과서가 뭐라고 써놓느냐?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양국에서 체제 경쟁이 벌어진다. 그래서 사상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제 단속을 하는데 북한과 남한 모두에서 이러다 보니까 정보기관, 군, 경에 의한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의한 억압이 이루어졌다라고 써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북한의 김일성 유일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유일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북한의 군, 경, 정보기관과 대한민국의 군경정보기관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얘들아, 너네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아니? 북한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 탄압국인지 알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을 아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니까 뭐라고 되묻느냐? 그럼 남한은요? 남한 인권은 뭐 좋아요? 그럼 남한은요? 남한도 정보기관이 뭐 다 시민들 막 감시하고 그러잖아요. 남한은요? 이렇게 되묻는 게 괜히 되묻는 게 아닙니다. 교과서에 똑같다고 써 있으니까요. 이런 교묘한 기술이 이루어지는 교과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엄청납니다. 아까 53불에서 3만 불까지 불과 70년 걸렸습니다. 경제 규모로 땅덩이로는 손톱만한 지구본상의 위상밖에는 못 가지는 나라가 경제 규모 10위권의 대국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강소국이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우리 교과서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부 다 한결같은 목소리로 정경유착의 과정이다. 재벌 탄생의 과정이다. 외세 자본에 의한 침탈의 과정이다. 노동자들은 핍박받고 소수의 자본과 지주만 득세한 역사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민중사관의 핵심인 계급 갈등론적 시각입니다. 세상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이분화하고 세상을 기업가와 아닌 자, 자본가와 아닌 자, 지주와 아닌 자로 이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너는 어디 서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도 잘 살 수 있다. 너도 기업가가 되어라. 대기업이 많이 나와야 너도 대기업에 취직할 문이 넓어진다. 너희 부모님도 열심히 사신 분이다.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게 돼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회구조가 존재하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주도한 경제 거인들의 얼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에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야, 얼마나 노력했으면 저 자리에 가 있겠어? 나도 좀 그래봐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가지고 교과서가 패배주의를 심는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인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헬조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헬조선, 요즘 우리 아이들의 많은 숫자는 대한민국을 헬조선, 지옥이라는 것이죠. 헬. 지옥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된다, 나는. 나는 끝났어. 난 희망이 없어. 나는 이 땅에서 결혼도 못해. 연애도 못해. 출산도 포기해야 돼. 나는 5포 세대야, 7포 세대야. 너 흙수저 물고 태어났구나. 나도 그래.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도 70년 만에 이 기적을 이룬 나라에서 다음 70년은 3만 불을 넘어서 6만 불 가야 되는 나라에서 어쩌다가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에서 교육이 대한민국을 가장 흔들고 망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뒷덜미를 잡아채고 어떻게든 달려가는 대한민국에 발을 걸고 어떻게든 미래의 동량이 되어야 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꿈은 빼앗고 분노는 심는 이런 세력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눈을 뜨고 크게 뜨고 감시하고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지 않으면 무너지는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의 말은 항상 달콤합니다. 큰 사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감성을 울리죠. 그리고 진짜 핵심 세력, 그거를 주도하는 세력은 많은 부분 생각 없는 사람들, 마일드한 사람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야, 내가 종북으로 보여? 야, 나 역사교과서 반대야, 국정화 반대야, 나 종북으로 보이니? 라고 묻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런 분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핵심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발못 붙이고 끝나게 우리가 제껴두더라도 뭘 모르고 이 사람들의 앞에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고쳐 놓아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도 이런 시간도 갖고 또 전 목사님도 애쓰고 계시고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여러 책도 만들려고 그러시고 영화도 만드시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에서, 교육에서, 역사에서 이겨야 합니다. 말만 우파 정권이면 뭐합니까? 정작 사람들의 가슴을, 머리를 움직이는 모든 전선에서 우리는 약자입니다. 우리가 약자입니다. 우리가 열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데 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들 중에 저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너 무슨 소리야? 너 전쟁 겪어봤어? 공산주의가 어떤 건지나 알아? 너 얼마나 끔찍한 게 공산주의인지 알아? 내가 김일성 치하에서 1년 살아보고 월남했다 이거야. 너 뭔데 그런 말을 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너 전쟁 겪어봤어? 너 미국 원조 물품 받아서 먹고 살아봤어? 그거 팔려고 십리길 걸어 동생 업어줬다가 목마 태웠다가 가봤어? 라고 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생존해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거짓말에도 대한민국을 지켜온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 가시고 나면 저들의 거짓말이 진짜가 되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역풍이 불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희생이 있더라도 정당한 것, 진실, 정의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안 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증언도 사라지고 증거도 사라지는데 그 사람들이 가짜로 짜놓은 각본과 증거자료만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에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이런 열의를 가지신 성도분들이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들으신 내용을 몇몇 주변에 정말 이웃들에게 전파하시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힘이 돼주시길 또 힘을 내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